오늘 아침 강원도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4도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서울은 영하 11.8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어제보다 적게는 6도에서 많게는 12도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곳에 따라 영하 21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네, 한파뿐 아니라 서해안 지역으로는 눈도 많이 온다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강력한 한파와 또 폭설에 대비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한반도 상공에 영하 30도의 강력한 북극 한기가 몰려오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기준으로 강원도 대관령의 수은주가 영하 14.2도, 경기도 파주는 영하 13.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영하 11.8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에서 영하 2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엔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 경기와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파 속에 충청도와 전라도 곳곳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새해 첫날인 모레까지 전라도 서부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고 충남 서해안에도 5에서 2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제주도에선 주로 비가 내리지만 제주 산간에는 최대 5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에는 경기 남부에서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눈은 주로 오늘 아침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가장 강하게 내리겠고 모레 금요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새해 첫 주말에는 추위가 잠시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다음 주 내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장시간 추위가 지속되는 만큼 수도관 동파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서 한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 4명과 외국인 선원 3명 등 모두 7명을 태운 어선이 어제 저녁 뒤집혔습니다. 제주항에서 비교적 가까운 해역에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해경이 곧바로 출동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최고 5m의 파도가 치는 깜깜한 바다에서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실종자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집힌 선박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는 배 안에서 생존 신호가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추위 속에 바닷물의 온도도 크게 떨어진 상황인데 실종 선원 7명 모두 잘 버텨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제주도 바다, 뒤집힌 배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명등을 켠 해경 함정이 접근해보지만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입니다. 저인망 어선 32 명민호가 제주항 북서쪽 2.6km 지점에서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 40분쯤입니다. 해경은 제주항에서 1.3km 떨어진 지점에서 어선을 발견했습니다. 수색 1시간 30분 만입니다. 이후 구조대원이 선체를 두드리자 내부에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해당 어선에 탑승한 선원은 총 7명, 선장 김모 씨 등 한국인 선원 4명과 외국인 선원 3명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존 신호가 있었지만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물결이 약 4에서 5m로 높고 초속 17m의 강한 바람까지 부는 상황. 제주도 앞바다에 풍랑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어선이 바람에 떠밀려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새벽 3시 47분쯤입니다. 방파제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파손된 겁니다. 완전 파손된 걸로 보입니다. 그 해안가 이런 주변을 수색 중인데 아직까지. 현재 해경은 해안가 인근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라 시야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등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능한 모든 함정과 항공기, 구조대 등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는 서울 동부구치소를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800명 가까운 수용자와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첫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서울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려달라며 확진자들이 한 방에 8명씩 수용돼 있다고 적은 종이가 보입니다. 구치소 밖으로 편지를 보낼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지난 20일엔 한 수용자가 창문 밖으로 수건과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동부구치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지금까지 7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95%가 수용자입니다. 이들 중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7년 전 굿모닝시티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던 윤창열 씨입니다. 윤 씨는 2차 전수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형 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27일 숨졌습니다. 윤 씨는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기저질환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윤 씨의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동부구치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남부교도소로 간 수용자 중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 북부교도소로 옮겨진 수용자 1명도 지난주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에 있을 땐 2차례 음성이 나왔습니다. 잠복기 등이 이유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들은 이달 중순까지 여러 법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엔 확진된 수용자 70명이, 서울 동부지법엔 58명이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법원 가운데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중앙지법에는 확진된 수용자 1명이 다녀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수용자가 대부분이어서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전수검사가 또 진행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동부구치소는 기존에 음성이 나온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늘 4차 전수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내부 상황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수용자가 외부로 보낸 편지를 JTBC가 입수했는데 누구라도 감염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을 설명하는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옮긴 방에 헛기침과 몸살을 앓고 있고 누가 봐도 코로나 환자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해당 수용자는 증언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한 방에 수용했다는 겁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마치 전쟁 피난민처럼 움직였다. 동부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는 지난 20일 새벽 구치소 상황을 이렇게 썼습니다. 1차 전수검사가 끝나고 187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때였습니다. 방을 옮긴다며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열이 나고 증상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뒤섞였습니다. 갑자기 수용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헛기침과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코로나 환자들 같았습니다. 병에 걸릴 것 같아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라도 있겠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8명 방에 11명이 시체처럼 다닥다닥 붙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없던 병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작성된 지 6일 만에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무슨 상황인 설명이 없이 사정 없이 막 뒤섞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환자 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방에 주선을 넣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감염 가능성을 따지지 못하고 많은 수용자를 한 방에 넣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용자들의 편지에 따르면 1차 전수검사 다음 날 밤 수용자 2명이 다른 7명이 자고 있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2차 전수검사에선 이 방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망부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상관없다 이렇게. 법무부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는 엄격히 나눠 수용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장 수용자들을 옮길 방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간이 없어 문제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구치소와 교도소의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탓에 교도관들도 수용자들 못지않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교도관들은 실제로 겪은 일이라며 내부 상황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벗는 기본적인 교육조차 없었고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원까지도 출근을 시키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나흘 전 전현직 교도관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을 동부구치소 일원으로 소개한 글쓴이는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적었습니다. 초기에 전수조사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고 교정당국을 비판했습니다. 구치소가 근무 인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접촉자만 선별하고 직원들의 자발적 접촉 신고는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진자 전담팀 직원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도 했습니다.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넉넉히 지급하지 않았고 방호복을 어떻게 입고 벗는지 교육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던 직원을 출근시키려 했다고도 썼습니다. 이 글에는 어제 오후 4시까지 13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근무한다는 다른 직원은 매뉴얼과 지도력 부재 등의 총체적 결과물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직원을 출근시킨 일은 있었던 걸로 안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 게시판은 이름과 소속, 내부망 아이디 등으로 현재 교도관인 걸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곳입니다. 동부구치소 측은 자가격리자를 출근하게 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그제 이 카페에는 교도관들의 감염 위험이 크다는 취지의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이른바 청송교도소의 교도관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오늘도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 교회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지켜보면서 이번 주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소 10명입니다. 종사자 1명이 지난 27일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산모와 종사자 등 9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신생아 2명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에서 최근 열흘 사이 4곳의 교회를 매개로 65명이 감염됐습니다. 선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된 걸로 보입니다. 대전 중구 한 교회에서 이틀 사이 11명이 감염됐습니다. 대덕구의 한 교회에서는 그제부터 교인 10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휴대전화 GPS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오늘 1,000명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 밤 9시까지 각 지자체 중간 집계가 904명이었습니다. 성탄절 연휴 직후 세 자릿수로 떨어졌으나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령 환자가 늘면서 사망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감염으로 특별 관리 중인 요양병원은 전국 17곳에 이릅니다. 서울 구로구의 요양병원 확진자는 175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은 1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압박은 다시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주말쯤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지금이 최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염병 전문가 파우치 소장은 현재 많은 부분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접종 8회 만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화이자 백신을, 해리스 당선인은 모더나 백신을 각각 맞았습니다. So I urge everyone, when it is your turn, get vaccinated. It's about saving your life, the life of your family members. 펜스 부통령도 이미 접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210만 명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추가로 470만 명이 접종할 것이라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We certainly are not at the numbers that we wanted to be at the end of December. You heard talking about 40 million doses for 20 million people. 파우치 박사는 감염 확산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통제 불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도 더 나빠질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호소했습니다. That in addition to the surge, we're going to have an increase superimposed
upon that surge, which could make January even worse than December.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환자 수는 12만 1천여 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성탄절 이후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연말연시 이동의 여파가 나타나면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확산세가 심각한 캘리포니아주는 남부 지역의 자택 대기 명령을 내년 1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규입니다.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앞서 보건당국이 백신병의 남은 분량도 사용을 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물량이 부족한 백신 공급을 어떻게든 늘리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현장에 혼란이 또 생긴 게 각기 다른 병에 담긴 잔여분을 모아서 접종을 하면 오염 우려도 또 있고요. 남은 백신이다 보니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맞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한 병의 접종 권고량은 5회분입니다. 5명까지 맞을 수 있는 건데 약병에는 추가로 1명이 더 맞고도 남는 분량이 들어 있습니다. 주사기를 옮길 때 쏟거나 흘릴 가능성에 대비해 넉넉하게 넣어둔 겁니다. 알래스카주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이처럼 남는 분량을 모아 80여 명에게 추가로 접종했습니다. 잔여분을 섞으면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낭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So you're throwing away 1.2 doses with these syringes. 캘리포니아주의 한 병원에서도 남은 백신을 모아 추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료진 등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추가 접종으로 백신을 맞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I know folks have had some problems with that from an ethical standpoint, but the flip side of that is if you don't use it, it gets tossed. 미국 식품의약국은 결국 서로 다른 병에서 나온 잔여분을 섞어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용량을 사용해도 된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이처럼 접종 세치기 우려도 커지면서 뉴욕주에서는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백신을 먼저 제공하는 의료진에는 최대 11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독일과 이스라엘에서는 착오로 백신 용량을 과다 투여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한 병에 들어있는 화이자 백신 5회분을 한꺼번에 맞췄다가 일부가 독감 증세로 입원한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이번에는 규모 6이 넘는 강진이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건물에 부서진 잔해들이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놀란 시민들은 모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폐허더미 한가운데서 성인 남성과 어린아이가 구급대에 의해 구조됩니다. 남성에게 안긴 아이는 충격이 컸는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오전 11시 반쯤 크로아티아 중부 페트리냐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지진은 시장이 인터뷰를 하던 중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페트리냐 근처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이어지면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Radit ćemo, sutra kreće raščišćavanje ovih ruševina da se uklone sve ove opasnosti koje mogu biti za rušavanje i tako dalje. Užasno. S malom bebom bila sam dolje u stanu. Prvo počelo je malo drmati i onda na kraju, kako se zove, reko smirit će se. Kad na kraju pao je regal na nas. 이번 지진으로 12살 어린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최소 20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안드레이 총리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페트리냐 중심부의 건물 사용을 금지하고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막사 500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진앙에서 50km 떨어진 수도 자그레브뿐 아니라 이웃 국가인 오스트리아에서도 큰 진동이 느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멈췄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